남의 것인 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김화진. 오늘 본인 쓰셨잖아요. 그런 애 아니야. 아니. 오늘 하루 일과 얘기해봐.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해. 이런 거 너무 싫고. 유독 되게 재밌네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조대한. 마진 네. 화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스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, 그죠? 데스노트에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쓴다가 저였고, 현진 씨는 절대로 쓰지 안 쓴다. 않는다. 이 두 가지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, 선생님들이 누구의 편에 설득되었는지 저희가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. 맞아요. 뭐 댓글로 보니까 사실 되게 다들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. 무슨 소리야. 댓글만 봐도 네가 이겼지. 그래? 아닌 것 같은데 나는? 사실 되게 많던데. 뭐 어쨌든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. 한번. 대한 80, 화진 71. 우와. 지금 프로? 라이트했습니다.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쓰신다기보다는 안 하니까 공상이니까 상상을 한 것이지 않을까. 이게 되게 억울한 눈빛으로 아니, 보시네요. 내가 아니야. 기뻐. 드릴게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. 장문의 댓글들이 있더라고요. 적어주신 걸 보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웃음기 띤 얼굴로 쳐다보세요. 말을 못하겠네. 어쨌든 너무 기쁘네요. 네. 얼마 만에 쾌거인지. 저 근데 얼마 만에 이거 다른 거죠? 이거? 영 기억이 안 나. 뭐 반년 만인 것 같긴. 그 정도는 아닌가? 멈추시네. 이제 오늘 대화를 나눠볼 책은 옆에 계신 김하진 작가님의 나주에 대하여입니다. 제가 이런 거 하면서 그 작가님 당사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 원하는 대로 되네.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랑 또 이제 화진 씨의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 여튼 좋습니다. 네. 저 좋아요. 이렇게 쑥스러워. 좋아. 아니, 저희가 막 인스타 라이브도 타사에서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도 본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. 다른 책들 이야기는 그렇게 다른 책이니까요. 어, 아니, 그래서- 다른 책이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으면 제 책은 좀 네. 부끄럽죠. 또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니까 더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대화 시작해볼까요? 자, 남의 것인 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김화진. 오늘 짜증나.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. 표지 본인은 아니신 거죠? 아니에요, 그쵸? 전혀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표지하고. 그만해. 알았어. 소설집인 만큼 여러 단편들과 단편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. 네. 우리 그때 왜 성혜나 성혜나 소설집 작가님. 네네. 했었던 때처럼 서로 다른 단편의 인물 유형 한 분씩을 데려다가 VS를 해볼 거예요. 네. 인물들이 대체로 현실적인 유형의 인물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.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꿈과 요리의 솔지하고 침묵의 사자의 지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그 꿈과 요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꿈과 요리는 대학 동기인 두 명의 이야기예요. 수원이라는 친구와 지금 이야기할 솔지라는 친구인데 이들이 대학교 때는 하나도 친하지 않았어요. 네. 서로 약간 존재감은 인식을 하는데 둘 다 서로를 약간 불편해하는. 수원은 그때 되게 조용하고 과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솔지는 그보다는 동기들이랑 잘 어울리고 외향적이고 성취를 많이 하려고 네. 애쓰고 그래서 서로 궤적이 안 맞는 것 같다가 졸업을 할 즈음의 어떤 시점부터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이제 만나서 그 후 5년 동안 솔지의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 사이가 돼요. 그러던 어느 날 공통 관심사였던 영화에서 수원이 영화 비평 공모에 당선됐다는 네. 소식을 전하면서 급작스러운 분위기, 한순간에 돌변하는 분위기를 맞는 그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. 네.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줄거리 요약 작가님이 해주신 거니까 진짜 오피셜. 뭐가 그렇게 느릿느릿 맥이니? 침묵의 사자라고 하는 작품은 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 작품인데요. 지영에게는 좀 어릴 적 아픔이 있어요. 좋아했던 친구 무리 중에 지수라는 친구를 손민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렇게 따라하다가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친해진 지은이라고 하는 다른 친구에게 의지했고 너무나도 친한 관계가 되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훗날 지은이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이혼을 해서 한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
만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지영은 이제 너무나도 그런 상황이 싫고 지은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가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그죠? 한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이후에 이제 지영이 계속 글을 써왔으니까 책을 내게 되는데 책에 인터넷 댓글에 자꾸 알 수 없는 악플들이 막 달리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와는 크게 뭐 이렇게 상관도 없는 한 출판사 마케팅 직원의 일이었고 이렇게 누군가의 큰 악이 없는 말이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고 자기가 또 예전에 친구에게 했던 일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? 네.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두 인물 유형으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네. 아닌 척 나를 질투했던 그 꿈과 요리의 솔지 그치?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침묵의 사자의 지영 둘 중에 꼭 같이 살아요. 무조건 한 명은 어. 안 선택하는 방식은 없고 없죠. 무조건 한 명은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. 안 선택할 수 있으면 나도 진작에 저기 데스노트 그 아무도 안 선택했어. 그것도 그래 맞네 누군가랑은 살아야 돼. 네, 솔지랑 지영 그 둘 중에는 그러면 누구랑은 살기 좀 힘들 것 같다. 혼자 살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. 저도 그죠? 그렇네. 혼자 살고 아니 싶은데 이거는 정해야 돼. 그 피디님께서 그래. 그 무인도를 만들어 주셨어. 그래 그때. 솔지랑은 안 살 것 같아요. 솔지랑은 네. 제가 더 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을 썼던 것 같아요. 솔지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. 네네.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둘이 같은 분야를 꿈으로 꾸고 있었는데 영화를 사실 솔지가 뭐 하는 건 별로 없어요. 남들의 취미생활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네. 마치 되게 현실이랑 타협하려고 내가 되게 큰 걸 포기했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죠. 그래서 자기가 만든 캐릭터지만 솔지는 싫다. 아니야, 좋아요. 네. 솔지는 솔지의 삶이 있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랑 기우스. 그랬어요? 너 왜 이렇게 밝냐 오늘 얼굴이? 되게 밝아. 그래요? 쿨톤인가? 진짜 신났네 진짜. 유독 이거 되게 재밌네요.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솔직히 싫다기보다 저도 저의 성격을 차차 알아가잖아요. 예전엔 몰랐던 저의 성격을 이제 약간 알게 된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. 살아가면서? 어. 오. 아니 그렇게 의아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.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니 얘기를 말이 하시- 없다는 게 아,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. 그런 솔지가 하는 것처럼 네. 그게 다 나는이잖아요. 나는 이걸 못했어. 난 이걸 못 이뤘어. 나는 그게 너무 아쉬워. 이런 친구들한테 자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. 결국 다 자기 얘기로 돌아오고 네. 그런 대화의 패턴이 저랑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지를 고른 거예요. 솔지가 싫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저도 막 집에서 제 얘기를 막 엄청 막 시시콜콜 다 하지는 않거든요. 이야기를 하면 저도 수다를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가령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나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감정도 느꼈고 이러이러한 하루를 보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, 오히려. 아니, 저도 그 일상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을 수 있죠. 근데 그 솔지가 하기를 좋아하는 그 고민은 그거보다 심층이죠. 취업할 때쯤부터 네. 계속 반복한 것이 난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돈 받고는 못 살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현실이랑 타협을 해서 은행에 취직을 했다. 네. 근데 이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들으면 해줄 얘기는 그럼 하지 마시죠. 그럼 그한밖에 없어서 그- 반복되면 네.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.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쵸. 맞아. 그런 면모는 저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상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현실에 발 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조언들을 해주면 저는 오히려 약간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솔지처럼. 되게 엣지 있게 말하네 오늘. 그래요? 꿈과 요리가 동거는 아닌데 그 정도 빈도수로 같이 붙어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성격한테 더 소설인 게 저렇게 자주 만나고 저렇게 밥을 같이 먹고 이윽고 서로한테 민감하고 중요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저는 저렇게 싸우지 않아요.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? 저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랑 너무 다른 거여가지고 애초에 부딪히지 않는 쪽을 택하면서 살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무인도야. 왜? 아니 설정이 그렇다니까. 아니 설정이 왜 그래. 무인도야? 아니 의심을 가지면 안 돼. 필리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. 그래? 색이 말이고. 아닌데?
3명밖에 없고 무조건 한 명이랑 붙어 살아야 돼. 어. 그럴 거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어른이 되고 나면 나의 감정이나 뭐 가치관을 건드리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많이 다른 사람이랑은 멀어지게 되긴 하는데 싫어도 뭐 한 공간에 같이 살아야 되는 동거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동거인의 성격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허세일지언정 어른의 제스처로 먼저 문자를 해주면서 저녁 먹으러 와 이렇게 해주는 솔지가 전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데 조금 더 무난할 것 같아요. 저 생각으로는. 솔지랑 그래도 좀 맞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영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이 불쌍한 애를 왜? 불쌍한데. 상처가 많고 보답만 줘야 돼. 인물로서 지영이가 되게 감화되고 안쓰럽고 여러 아픔들을 지나서 성장하고 이런 거 서사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되게 대각으로 말하네. 오래전에 좋았나 보다.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영이 좀 약간 작은 거에 본인의 삶이 크게 흔들리잖아요. 가령 그 작은 댓글 하나에 사랑했던 글쓰기마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본인의 삶을 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. 소중한 사람이라면 옆에서 당연히 보듬어주고 위로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끝나질 않아.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. 얼마나 됐다고. 그 사람이 살면서 그거 좀 아파할 수도 있지. 물론 그렇지. 좀 각박하네. 물론 그렇지. 근데 그 포인트는 더 뭐냐면 이 친구는 본인만 그렇게 아파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 본인이 쓰셨잖아요. 그 이전에. 그런 애 아니야? 아니야. 그 이전에 본인이 그런 어떤 아픔을 배우기 이전에 그 친구에게 했던 말들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이혼을 하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혼한 친구의 심정과 평생 살아왔던 나라를 떠나는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고 아플 거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당장 내 한 명뿐인 친구가 내 곁을 떠난다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 그거 뭐 이혼한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나라를 떠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은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감한 이런 게 동거인으로서는 살짝 결격 사유가 아닌가. 그럼 동거인 면접 볼 때 그런 것까지 보시는 네, 거야? 좀 이거는 이렇게. 저는 이 친구랑은 살 수 있어요. 지영의 1인칭으로 그간 겪었던 거를 전부 다 서술해서 그렇지 네.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전가하고 내 상처만 중요하다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냐고 하면 그건 아닌 인물 같아요. 그리고 공항에서 영국 가는 친구한테 말했던 거는 친구를 잃게 돼서 너무 속상한 사람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요거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 요건데 내가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친구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내가 동거인이 되면 깨달음을 줬던 전 동거인, 전 애인으로 끝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. 그러니까 나는 아직 철이 없었을 때 상처받고? 상처받고 그냥 그리고 끝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맞다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 하면서 그래,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죠. 사과 문자를 받을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좀 아니 우리가 근데 동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. 가족같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공통의 영역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혹은 자기 공간을 일정 부분 내놓는다고 하는 전 합의가 있어야지 동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솔지랑 지영을 보면은 솔지는 어쨌든 삶을 살아가려는 이런 일상적인 제스처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같이 밥을 먹자. 그래도 우리 사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자. 막 이런 것들이 좀 읽히는데 지영은 당장은 너무나도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같이 살아가기에는. 동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네요. 그래요? 같이 살아도 따로따로 가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. 좀 약간 기숙사 같은 거 아니에요? 그쵸? 도미토리. 공동주택?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쵸. 같이 산다고 막 저녁 식사 꼭 같이 먹어야 그치, 돼요. 그건 이렇게 아니지. 하고 오늘 하루 일과 얘기해봐.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해. 이런 거 좀 너무 싫고 그냥 각자의 방이 있고 각자의 방에서 자기만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일절 내가 무해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너그러워지는 거야. 나도 이만큼 할 테니까 너 이만큼 하는 것까지 봐줄게. 그게 더 편해요 저는. 근데 저도 그 화진 씨가 말하는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동거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어쨌든 같이 살아가다 보면 삶이 부대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살아가는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근데 지영의 이 다크한 오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같이 잘 이겨내보려고 하다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. 왜 같이 해보려고 그래? 냅둬. 냅두겠지. 너무 오래 가잖아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설로 여기가 투명하게 다 보여져서 그렇지 저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.
그렇죠. 그니까. 제가 혹시 뭐 아니, 아니, 그러니까. 지영이가 그렇게 다 큰 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. 그쵸. 이렇게 깔깔거리다가 집에 가서 혼자 그냥 혼자서. 나 6학년 때 이러고 조금 생각했기로써니 그걸 같이 못 산다 그러면 그래 맞네. 누구랑 같이 살 건데? 지영도 괜찮네. 아 근데 그거가 안 돼. 왜 3초를 안 가? 괜찮네가. 웹툰이나 이런 데서 네. 가장 악역으로 평가받는 친구가 그 치인트의 그 이름 선민수잖아요. 지영은 손민수야? 손민수의 행동을 했었잖아. 근데 다들 하지 않나? 근데 그런 거 존경하고 질투도 하고 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. 그게 아까 그 처음에 말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그 친구가 이렇게 떠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와 동화되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지영이 같은 애가 그렇게 될 때는 누구를 너무 좋아하게 될 때잖아요. 근데 지영이가 나랑 같이 산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. 또 그런 말. 왜 사랑의 성질이 약간 집착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. 나 봐줘 난 너밖에 없는데 네. 너는 나 두고 네 인생이 더 중요해서 가버리지 아니, 너무 힘든데. 이렇게 벌써? 말을 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안 그럴걸? 나 안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하진 씨를 좋아해서 같이 살 것 같아. 안 그러면 안 살 거야. 아니 같이 살 수 있지 월세 반 받네 이러면 같이 살죠. 경제적인 이유로. 좋아하는 게 대수야? 같이 살 수 있죠.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친구 마음에 들기에는 마음을 또 쉽게 주는 건 아닐 거야. 그렇게까지 미리 동치국 마실 필요 없다. 어. 너 알아서 살아. 이렇게. 무슨 일 있어? 이러면 아니? 멀쩡하네. 괜찮은데. 아까 분에게 이렇게 캐릭터 해석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. 수원이랑 솔지가 맞붙은 화해 시간보다는 지영이랑 지은이가 했던 서로 용서해주는 관계가 제가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. 이 소설에 나온 대로 몇 년 전 거 그냥 미안 알았다. 제가 생각하는 좀 멋진 광경이고 봐봐 이러면 그럼 한쪽에 그런 멋진 너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. 그 친구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본인은 사과를 받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견뎠던 거잖아요. 아니야 좋아했죠. 아 그래? 안 나오던데 소설에. 아니 좋아했어. 좋아했어. 좋아했어? 대화를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솔지랑은 못 사시겠어요. 저는 하진 씨 말씀을 들으니까 동거도 길게 하면 지영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동거도 좀 길게 하면 솔지는 전 솔지 끝까지 버려. 아예 한 1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미토리 기간 1년. 1년. 알겠습니다. 솔지는 알아서 잘 살 거야. 맞아. 아니, 솔지도 마음 약한 친구들만 이렇게 보니까. 맞아요. 잘해줘. 네가. 내가 하는 게 난 아니고. 잘 안 되니까. 오늘 대화는 관계의 이야기, 혹은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특히나 그 선생님들의 댓글이 더 궁금합니다. 맞아요.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디테일한 성격적인 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. 선생님들은 꼭 한 명과 함께 살아야 된다면 꿈과 요리의 솔지, 침묵의 사자의 지영 둘 중에 누구랑 사시는 게 살만하실 것 같으신지 그러면 누구랑 사실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을 써주신 선생님 중에 5분께 저희가 나주에 대하여를 사인본인가요? 네? 아 해드리죠. 그 뭐가 힘들다고. 뚝딱이지 뭐 이거. 네,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, 사인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화진 씨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? 이렇게 본인 책으로 설마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모르셨을 텐데. 네. 괘씸합니다. 아니 왜 뭐가 괘씸해? 괘씸합니다. 어느 때보다 저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. 제 놀집에는 네. 많은 재밌는 소설들이 들어있으니까 재밌게 읽으셨으면. 네, 사실 우리가 2명만 꼽아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나주에 대하여도 그렇고 더 즐거운 작품들이 있으니까요.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나주랑은 못 살아. 어? 애인 전 여친이랑은 못 살아. 그거는 나도 살것 전 같은데. 여친이랑은 못 살아. 다음 시간에는 11월에 출간된 김홍 작가의 장편소설 엉엉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. 좀 독특한 세계관 선보이는 소설이거든요. 본체라는 게 등장해.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본체가 있는, 그리고 내가 울면 세상에서 계속 비가 같이 내리는 이런 되게 뭐라고 할까요? 독특한 세계관? 아 그렇게 말하나요? 뭔 말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? 아니 이걸 이렇게 판타지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? 네. 약간 이런 현실을 블랙 코미디처럼 다루면서도 비현실적인 것 같은 현실이 등장하는 소설이어서 김홍 작가의 장편소설 엉엉으로 다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엉엉 외에도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참고를 해서 또 대화를 하러 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